좋아요, 여러분. 유럽과 영국을 파괴한 그 동일한 이데올로기가 지금 호주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너무 게을러서 전술을 바꾸거나 흔적을 숨기려고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놓고 합니다. 다문화주의라는 이름으로 호주는 산산조각나고 있습니다. 이거 기억나시나요? 이 판사는 호주에서 14세 소녀를 성폭행한 이라크 난민에게 12개월 미만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왜 그녀는 그렇게 했을까요? 그녀는 그가 추방당하길 원하지 않아 그렇게 했습니다. 호주 법에 따르면 12개월 이 넘는 형을 상고받으면 추방당하게 됩니다. 이 정치적 올바름에 물든 판사를 보세요. 그래서 그녀는 그가 추방당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4살 소녀를 성폭행한 그에게 12개월 미만의 형을 선고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저는 호주에 약간의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최소 10년 동안 영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켜봐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저는 이슬람에 관심이 있고 적어도 영어권 국가 중에서는 영국만큼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악행으로 고통받는 나라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국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오랫동안 지켜봐왔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이런 일이 헤드라인 뉴스에도 오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백 수천 명에 달하는 이런 이슬람 극단주의 성범죄자들이 제대로 된 형벌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영국 정부는 실제로 이를 은폐했습니다. 악령 높은 그루밍갱단 스캔들이죠. 다행히도 호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전국적인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전국적인 분노를 불러일으켜 결국 이 정치적 올바름에 물든 판사가 내린 낮은 형량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게 만들었습니다. 퀸즐랜드에서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이라크 난민에게 내려진 가벼운 형량이 판사의 결정으로 인해 지역사회의 분노를 일으킨 후 항소되고 있습니다. 주 법무장관 데브 프린닝턴 여성임이 월요일에 투움바 지방법원의 데보라 리처즈 판사의 결정에 대해 공소국장실에 항소를 제기하라고 지시했다고 다행히도 확인했습니다. 이분은 주 법무장관 데브 프린닝턴입니다. 좋은 분이시죠? 죄송합니다. 저건 판사입니다. 이분이 뭘 불평하는지 보시죠. 인력이 부족한 정신건강 서비스가 청소년 범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사가 경고했습니다. 이분은 정신건강 서비스가 청소년 범죄 해결에 실패했다고 말하네요. 이른바 깨어있는 척하는 판사들이군요. 퀸즐랜드에서는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아동 범죄자들이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동법원장 데보라 리처즈가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사는 이라크 출신의 학대범을 그냥 풀어줬다는 거군요. 그래서 투움바 지방법원의 데보라 리처즈 판사는 29살의 살라 술레이만 알 아무마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집행유예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훌륭한 여성, 주 법무장관 베브 프랭닝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고된 형량이 현저히 가볍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마음이 갑니다. 우리가 계속 잊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 판사들은 계속 피해자들을 잊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들은 항상 가해자의 정신건강 문제만 걱정하지 피해자의 정신건강 문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이 겪게 될 정신적 혼란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런 것에 대해 절대 신경 쓰지 않아요. 저는 이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어딘가에서 정말 인상적인 밈을 읽었는데 한 세기 만에 우리가 살인범과 강간범을 교수형에 처하던 시대에서 그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그런 범죄를 저질렀고 IQ도 낮아 자신의 잘못을 모를 수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한 사례일 뿐이고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검사가 또 다른 이른바 깨어있는 척하는 판사를 만나서 알겠어요. 있잖아요. 라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6개월형입니다. 집행유예가 아니라 6개월 실형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엉망진창인 이라크로 추방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하나입니다. 이건 뭔가요? 중동계 깡패들이 멜버른 파크에서 15살 소년을 마체테로 베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멜버른은 10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됐었는데 그때와 지금은 이렇게 달라졌네요. 여러분, 정말 말씀드리는데 저는 42살입니다. 성인이 된 이후로 쭉 멜버른에서 살아왔어요. 저는 2003년에 멜버른으로 이사 왔습니다. 거의 23년.
정확히는 23년하고 22일 전이네요. 알겠죠? 그리고 정말 2000년대 초반의 멜버른은 완전히 달랐어요. 우리가 듣게 되는 유일한 범죄는 암흑과 갱단 전쟁에 관한 것뿐이었어요. 그게 다였고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과는 상관없는 일이었죠. 그러니까 멜버른에는 아주 심각한 오토바이 갱단과 암흑과 조직 문제가 있었어요.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그건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었죠. 주택 침입 같은 일은 없었어요. 차량 총격 사건에 대해 듣는 유일한 경우는 한 갱단원이 다른 갱단원을 쏠 때뿐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일도 정말 드물게 일어났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2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었어요. 가끔 그런 소식을 듣곤 했죠. 그런데 지금은 이런 일이 매주 일어나고 있어요. 매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여러분께 이른바 아프리카계 청년들이 대낮에 쇼핑센터에서 사람들을 칼로 찌르는 영상을 정말 많이 보여드렸어요. 15살 호주 소년. 이 멜버른 남동부 교외인 크랜번의 한 공원에서 마체테를 든 중동계 폭력배들에게 공격을 받아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크랜번은 멜버른 도심에서 약 40km 떨어진 곳이에요. 정말 엉망이 됐습니다, 여러분. 여긴 정말 엉망진창이에요. 우리 정부가 이런 성범죄자들을 들이오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이런 사람들 말이에요. 성범죄자들. 바로 이 사람. 그들은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온 사람들 중 사회에 통합되거나 동화될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들여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게다가 ISIS가 패배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 유죄 판결을 받은 ISIS 테러리스트들까지 들여오고 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또 다른 사례로 ISIS 신부들 외에도 닥터 지아드라는 별명을 가진 이 ISIS 의사가 이제 호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가 의사로 일하게 되어도 놀라지 마세요. 다음에 동네 의원 진료를 받으러 갔을 때 그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이게 바로 이런 정부들의 문제입니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그들은 모른 척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들은 절차 뒤에 숨으려고 하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요. 정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건가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건가요? ISIS를 위해 싸우러 가서 호주에 작별을 고합니다. 그런데 다시 호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다시 집에 있게 되는 거죠. 풀려나자마자 다시 베지마이트 토스트를 먹으면서 블루이를 보게 될 겁니다. 아주 빠르게요. 사람들이 이슬람 폭력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면 아마도 9.11 이후로 3만 5천 건이 넘는 이슬람주의 공격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아마도 2002년 발리에서 이슬람주의 공격으로 88명의 호주인이 사망했기 때문일 겁니다. 총 숫자는 135명이고 그중 호주 내에서는 25명입니다. 호주인들이 이슬람 테러리스트에 의해 사망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호주 외에서는 110명입니다. 그래서 모두 합치면 135명입니다. 2005년 이슬람주의 공격으로 4명이 추가로 사망했습니다. 9.11 이후로 호주 땅에서만 51명의 호주인이 사망했습니다. 방금 총리의 발표를 봤잖아요. 정말요? 그는 호주인 51명이 사망했다고 말하네요. 알겠어요. 그 말을 믿을게요. 제 조사에서는 35명이었지만 저는 챗GPT에서 5분 정도만 조사했거든요. 그래서 그가 51명이라고 말한다면 그 말을 믿을게요. 놀랍지 않아요? 미스터 이슬람 혐오에 관해서인데 우리 학교에서 가르칠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우리 학교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위험한 것은 급진적 이슬람입니다. 백인 우월주의자들이나 다른 모든 추악한 바보들보다 더 위험한 것은 급진적 이슬람입니다.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위험한 것은 급진적 이슬람입니다. 정말로 당신이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인 척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것을 보세요. 이 사람은 칼 스테파노빅입니다. 그들은 그를 채널9에서 해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자, 행운을 빕니다. 이제 그를 막으려고 해도 소용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는 독립적이니까요. 그는 누구에게도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당신들의 최악의 악몽이 될 겁니다. 이 멍청이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호주인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게 테러든 칼부림이든 성추행이든 말이죠. 게다가 호주 역사상 최악의 총리인 앤서니 앨버니즈.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이 이겁니다. 저는 이슬람 혐오에 맞서기 위한 특별 사절인 악타르 말릭과 함께 이 자리에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아프타브 말릭은 또 다른 이슬람주의 선전가로
영국에서 데려온 인물입니다. 그는 다시 한번 그리고 그의 보고서, 즉 이슬람 혐오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발표하기 위해서입니다. 호주인들은 어떤 공동체에서도 안전하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호주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슬람 혐오 공격으로 인해 호주에서 무슬림이 살해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51명의 호주인 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게 희생됐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특히 작년 12월 불과 8개월도 안 된 본다이에서 15명의 호주인 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거꾸로 된 듯합니다. 왜 무슬림만 이런 걸 이룰 수 있나요? 오직 이슬람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비무슬림을 죽이면서도 자신들이 가장 큰 피해자라고 주장합니다. 정말 흥미로운 행동입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잘 모르겠어요. 미래의 역사가들은 어떻게 그들이 이런 걸 해냈을지 궁금해할 것 같아요. 오직 워크 좌파 정치만이 이런 일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었죠. 어떻게요? 전혀 말이 안 됩니다. 50, 60년대에 공산주의 단체가 많은 호주인, 미국인, 영국인을 죽였다면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 당시 정부들은 공산주의자들을 잔인하게 탄압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정반대죠. 영국의 모스크에서 그들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보세요. 이것 좀 보세요. 저 소리 좀 들어보세요. 모든 무슬림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젊은이들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슬람 혐오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더 심해질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스몰 힐스, 파쿠르, 에스톤 같은 곳엔 들어가지 않아요. 그건 괜찮아요. 그곳들은 영국의 무슬림 지역입니다. 그는 무슬림들이 그 지역을 정복했다고 생각하고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이슬람 혐오자들도 들어오지 않죠. 아무도 그곳에 가지 않는 이유는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개토에서 이렇게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이렇습니다. 브래드포드에서 평범한 백인들이 지나갑니다. 나를 찍어봐. 누가 찍고 있어? 이것 좀 봐. 세상에. 이렇게 생겼으면 추방당해야지. 나 찍어줘. 내 카메라 어디 있지? 내가 말하고 있잖아. 내 카메라 어디 있지? 촬영하지 마. 우리는 지금 지나가고 있어. 진정해. 원래 저렇게 행동해. 그래서 저기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랑하고 있잖아. 우리 수가 많기 때문이야. 하지만 네가 항상 이 지역에만 있는 건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갈 거야. 모든 무슬림은 우선 그래야 하지만 최소한 모든 무슬림은 몇 대쯤은 때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야 해. 그리고 네가 몇 대 맞더라도 이 젊은 무슬림 남성들이 듣고 있어. 그는 그들에게 싸우는 법을 배우라고 부추겨. 그들은 모스크를 MMA 체육관으로 바꿨어. 그게 그들이 하는 일이야. 그리고 한편으로는 여기서 이슬람 혐오라고 울부짖고 있어. 세상이 완전히 뒤집혔어, 여러분. 세상이 뒤집혔어. 그리고 봐. 그들은 멈추지 않을 거야. 그들은 멈추지 않을 거야. 우리는 모든 서방 국가에서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해. 그리고 영국은 그게 시급하게 필요해. 영국에서 이 모든 일이 벌어질 거야. 알겠지? 호주는 어쩌면 위기를 피할 수도 있어. 그들의 수는 그렇게 빠르게 늘어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뭔가 나쁜 일이, 무언가가 일어날 거거든. 여기서 무슨 일이 잘못되기 전에 영국에서 먼저 무슨 일이 벌어질 거야. 그리고 바라건대 그때쯤이면 우리 정부들, 심지어 좌파 정부들도 그래, 어쩌면 우리가 이슬람 문제에 대해 뭔가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라고 말할 거야. 어쩌면 내가 그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 줄게. 우리가 이슬람 문제에 대해 뭔가 해야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모두에게 해당돼. 여기서 2세대 동안 살아왔더라도 만약 어떤 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추방이야. 이 사람들을 봐. 나는 다른 걸 찾고 있었는데 이 트윗을 발견했어. 서유럽에서 2년별 사망자 수 총합이야. 저걸 봐. 첫 번째, 10,000명. 이슬람주의. 백인 우월주의는 얼마지? 10명도 안 돼. 아니, 100명도 안 되는 것 같아. 인셀, 다른 힌두교, 불교, 0명 신토, 0명. 기독교, 10명도 안 돼. 이 사람들 행동 좀 봐. 그때 뉴욕시였어. 봐, 얼마나 공격적인지. 왜 저러는지 알아? 자기들 위에 무슬림 책임자가 있다고 생각해서야. 누가 저 사람들을 그렇게 대담하게 하나요? 이것 좀 봐. 이 행동 좀 봐.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고 군인들에 대해서도 듣고 싶어요. 어디서 듣고 싶다는 거지? 난 이야기하러 온 게 아니고 너희를 지배하러 왔어. 꺼져. 나는 지배하러 왔다. 저 얼굴로 서구를 지배하겠대. 쟤네들은 그걸 믿고 있어, 얘들아. 쟤네들이 그걸 믿는 이유는 미안하지만 우리 정치인들, 이 사람 같은 정치인들이 비굴한 인간들이기 때문이야. 걔네들은 이상한 집착이 있어. 걔네들은 무릎 꿇는 데 집착해. 알겠지? 그리고 우리도 자기들처럼 무릎 꿇게 만들고 싶어해.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걔네들 같지 않아. 우리는 앤서니 알바니즈 같은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자존심이 있어. 그래, 우리는 이 얼굴이나 이 이념에 지배당하지 않을 거야. 나는 여기서 지배하기 위해 왔어. 너를 지배하고 트럼프를 지배하고 일론 머스크를 지배하고 네타냐후를 지배하고 유대인들을 지배하기 위해 왔어. 알겠어. 그래. 맞아. 누가 책임자인지 그들에게 상기시켜줄 필요가 있어. 할 말이야. 진짜야. 이건 같은 말이야. 봐. 이건 정말 안 좋은 태도야. 넌 정말 좋은 게스트야. 넌 정말 좋은 게스트야. 좌파들은 이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 도망친다고 말할 거야. 그래. 좌파는 이들이 박해를 피해 도망친다고 하며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종차별주의자라고 할 거야. 미국이 그들의 나라를 폭격한다고 하지. 나는 미국이 그들을 충분히 폭격하지 않는다고 말해. 그게 내 생각이야. 훌륭한 게스트입니다. 좋아요. 뭐라고요? 네, 그래서 당신은 여기 게스트예요. 그리고 당신은 아니요, 여기는 제 땅이에요. 그래요? 네. 알겠어요. 확인차 여쭤보는데 호텔에 머무르고 계신 거 맞죠? 아니요, 호텔에 머무르고 있지 않아요. 호텔에 여기서 머무르는 줄 알았어요. 있잖아요. 있잖아요. 우리는 언젠가 집에 갈 거예요. 저는 집이 없어요. 곧 언젠가는 집에 돌아가게 될 거예요. 아니요, 그냥 아니에요. 그는 집에 돌아갈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지만 현 정치인들이 권력을 가진 한 불가능합니다. 그는 무릎 꿇고 살고 싶을지 몰라도 우리는 아닙니다. 아무튼 제가 사방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 올렸던 트윗을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트윗을 더 이상 찾을 수가 없네요. 제가 7가지 포인트를 정리해 놨었거든요. 그걸 찾아야 하는데 이것 좀 보세요. 똑똑한 사람들 중 일부는 뭔가가 물밑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것 좀 보세요. 그들은 뭔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무슬림 여러분, 이제 영국을 떠나 무슬림 국가로 이주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매나 어머니, 아내가 밖에 나갈 때 안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어머니, 자매, 아내가 히잡을 쓰고 있거나 니캅을 쓰고 있거나 아바야를 입고 있다면 공격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그녀와 함께 있을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 집을 나설 때마다 불안함을 느낀다고 상상해보세요. 가족이 안전하지 않으면 편하게 살 수 없습니다. 5년 전과 3년 전만 해도 영국을 떠나 히즈라를 해야 한다는 분위기였습니다. 히즈라는 이주를 의미하는데 매우 고귀한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무함마드도 이주를 했기 때문이죠. 사실 그는 한밤중에 메카에서 메디나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지역의 모든 비무슬림들에게 큰 혼란을 일으켰죠. 몇 년 전에 했어야 했지만 지금이라도 꼭 시도하세요. 지난 5년간 그가 보여줬듯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얼마나 더 나빠질지는 오직 알라만이 아십니다. 여러분도 이제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해야 해요. 왜 그들에게 상황이 나빠지고 있는 걸까요? 왜 점점 더 악화되고 있나요? 그들은 절대로 자신의 나쁜 행동을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요. 그래서 계속 다른 사람들을 탓하겠지만 절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겁니다. 그게 그들의 본성에는 없는 일이에요.